자, 여러분들, 이번 5주차,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명 자료 분석을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이 조금 그렇게 쉽지 않게 다가오셨을 거예요. 자, 근데 어, 신뢰성은 궁극적으로 수명 자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명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수명 데이터의 형태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완전 자료와 불완전 자료로 구분을 지었고요. 그리고 수명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관측이 중단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센서링 되었다라고 해서 1종 관측 중단과 2종 관측 중단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즉 1종은 어떤 시간이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1종 관측 중단, 시험을 종료하는 것이고요. 2종 관측 중단은 개수, 즉 몇 개의 고장이 얻어지면 그때 시험을 종료하겠다 하는 것이 제2종 관측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종 관측 중단 데이터와 2종 관측 중단 완전 데이터의 추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 중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것은 비모수 추정에 관한 것이었어요. 즉 비모수 추정은 주먹구구식 추정이다. 카플란 마이어, 넬슨, 우리 TTT 이런 식의 또는 경험적 분포 이런 것들을 학습했습니다. 자, 이때 말이죠. 우리가 주로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이 비모수적 추정인데 주먹구구식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모수적 추정이에요. 모수적 추정이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느냐? 확률 분포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 영상과 다르게 이번에는 이제 분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지수 분포 완전 자료고요. 우리 교재에는 지수, Y불, 로그 정규 분포까지 모두 나옵니다만 오늘 수업에서는 지수와 Y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거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설비가 1, 2, 3, 4, 5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첫 번째 장비의 첫 번째 아이템의 고장 시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제 부품의 고장 시간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괄호를 하면 뭐라 그랬죠? 순서 통계량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즉 어떤 것이 고장 나는지 상관없이 가장 첫 번째 고장 시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는 순서를 다루기 때문에 시간을 다루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통계량은 그냥 괄호가 기본적으로 있다. 첫 번째.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J 이렇게 해서 일반화해서 J번째 고장 정보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오늘은 완전 자료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분포의 완전 자료와 불완전 자료, 즉 관측 중단일 때 어떻게 우리가 추정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하기 전에요. 우선 제가 우도 함수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우도 함수라는 거는. 우도 함수라는 건 뭘까요? 각각이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우도 함수가 되겠고 그것을 맥시마이즈하면 최대 우도 함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제가요. 요거는 조금 우도 함수를 손을 좀 그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다시 백지가 잘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지수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분포 어떻게 되어 있죠? 지수 분포의 PDF는 지수 분포 확률 밀도 함수 PDF는 FT는 람다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우도 함수라고 했을 때 T1, T2, Tn까지 있겠고 n개의 고정이 있고요. 이렇게 세미콜론에 넣고 람다라고 하면 요 뒤에 오는 것을
모수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는 앞에 람다 세미콜론 했는데 뭐 상관없어요. 순서가 바뀌어 상관없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자, 첫 번째 고장, 두 번째 고장, n번째 고장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람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제품의 고유 특성이에요. 고장률이니까 고유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람다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도 변하지 않아요. 무엇이 변합니까?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즉, 첫 번째 고장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1이 되겠고요. 그쵸? 두 번째는 마이너스 람다 t2가 되겠고요. 세 번째까지만 써볼게요. 그래서 n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요 람다가 몇 개 있죠? n개 있겠죠? 람다의 n승 익스포넨셜 요것들이 다 합이 되는데 람다는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람다 앞으로 끄집어 나오고 서메이션 tj j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PPT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맨 위에 있는 우도 함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우도 함수를 구한 이유는 뭐죠? 뭘 구하려고? 최후 추정량을 구하려고. 즉, 최후 추정량이라는 것은 가장 likelihood가 maximize 되는 그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극대화 값을 구한다, 극소값을 구한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는 거잖아요. 우리 미분, 극대 또는 극소 배우려고, 극값 찾으려고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를 미분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뭐에 대해서 미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바로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하는데 그냥 원시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미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미분의 가장 좋은 특성은 자연록을 취했을 때 자연록을 취한 함수를 미분하더라도 그 미분의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뭘 하고 싶냐? 자연록을 이렇게 취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연록을 취하면 자, 로그 람다의 n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서미션 tj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요거를 조금 더 전개한다면 n 로그 람다죠. 마이너스 람다 익스포넨셜 tj가 될 겁니다. 요 자연 로그는 밑이 2가 되기 때문에 로그 2의 마이너스 람다 서메이션 tj는 이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리고요. 자, 이제 이걸 갖고 뭘 하겠습니까? 최후 추정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에 대해 미분? 람다에 대해 미분합니다. 라운드 람다분의 라운드 로그 L. 자, 람다 미분해요.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 되죠. 로그 람다 미분하면 람다가 확률 변수 취급을 하는 거니까 람다분의 n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람다가 변수니까요. 이 부분은 상수 취급을 하는 거죠. 람다 3x 미분하면 x에 대해 3이 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서메이션 tj가 이렇게 남습니다. 이게 0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요. 이제 그냥 단순한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죠. 따라서 람다는 서메이션 tj분의 n 이렇게 되겠고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스타를 붙여 놓아서 람다 스타를 최후 추정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교재 요거 이제 먼저 볼까요? 바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소문자 대문자만 좀 다르게 썼을 뿐 사실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간단하게 최우 추정량이 도출되었습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그 옆에 TTT, TN분의 N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완전 자료잖아요. 그쵸? 완전 데이터니까 어떻게 될까요? 완전 데이터니까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게 완전 데이터일 때 모든 고장 시간의 합이 total time on test죠. 총 시험 시간이 되겠습니다. 완전 데이터일 때는 시간이 곧 모든 것들이 서메이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혹시 학생들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음소거 하시고 바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뜬금없이 이런 게 나와요. 요 n인데 y분의 2랍니다. 여기 갑자기 뭐냐? 이게 어려울 수 있죠. 네. 사실은 학부 수준은 조금 뛰어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자, 우리 y, x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y가 어떤 지수분포를 따른다면 이 람다 y는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에다가 모수인 이 람다를 곱하면 이게 자유도 2인 지수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게 TJ가 서메이션이 되면 카이 스퀘어,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카이 스퀘어면 자유도 1인 게 이렇게 n개 더하면 이것 또한 카이 스퀘어 함수잖아요. 그죠? n개 이렇게 되는. 따라서 말이에요. 여기 서메이션이 된다면 이 람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 뭐 y라고 tj 이 람다 서메이션 tj 요게 이제 카이 스퀘어 j가 1부터 n개 있으니까 이 자리가 n개 있는 거죠. 이 n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y라고 썼습니다만 요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서메이션 tj를 쓴다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도 본다면 잠깐만요. 왜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니? 됐습니다. 자, 요 부분이 카이 스퀘어 n이 되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y가 카이 스퀘어 n을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거를 t라고 써야겠네요. 네,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t가 익스판션 따른다면 이 람다 t가 카이 스퀘어 1에 따른다. 그래서 요거를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우리 교재는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람다 서메이션 tj 혼돈을 줘서 죄송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본다면 이 람다 서메이션 tj로만 바꾸고 나면 그죠? 요게 뭐예요? 요게 ttt잖아요. 그죠? 그럼 ttt분의 1이니까 ttt 분의 1은 y분의 2 람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 왔다 갔다 해주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 ttt분의 여기 y분의 2 람다가 되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긴 해요. 자, 그렇다면 요것이 우리가 불편 추정량이 되는 거 람다 스타가 말이죠. 서메이션 tj분의 n이 되겠고 달리한다면 y분의 2n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y는 2 람다 서메이션 tj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이것은 무엇이었냐? 최우 추정량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최우 추정량인데 이것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될까? 불편 추정량이 될까? 이거죠. 여러분 최우 추정량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불편 추정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것이 불편 추정량인 것을 입증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래서 최후 추정량을 기대값을 취합니다. expectation 람다 스타라고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자, expectation 요거잖아요. y분의 2 람다. 그쵸? 2n 람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변수는 y예요. 그죠? 왜? y가 뭘 따라? 카이 스퀘어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카이 스퀘어 분포. 따라서 2n 람다
expectation y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2 곱하기 n-1분의 1 돼서 n-1분의 n 람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요것이 만일 람다가 됐다면 불편 추정량이 되는 거죠. 최후 추정량이자 불편 추정량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 앞에 뭐가 이렇게 들러붙었어요. n-1분의 n 이렇게 들러붙었어요. 이렇게 된다면 불편 추정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expectation 람다 스타 즉 최후 추정량과 불편 추정량은 서로 다르다. 최후 추정량이 불편 추정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람다 햇은 불편 추정량은 자 여기 보시면 요걸 람다 햇 이렇게 불편 추정량 햇이라 볼게요. n분의 n-1 람다 스타가 되겠고요. 그죠? 그럼 요 람다 스타는 아까 말씀드린 서메이션 tj분의 n이잖아요. 이게 서메이션 tj분의 n이니까 n은 소거돼서 ttt분의 n-1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좀 어렵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왜 이게 en-1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expectation y분의 1이죠. 우리 기대값을 취한다는 것은 여보세요? 수업 중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자, expectation y분의 1, y분의 1 곱하기 pdf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pdf. 여기 뭐에 대한 pdf가 올까요? y분의 1 무슨 분포야? 여기 뭐야? 무슨 분포야? 카이제곱 분포잖아. 그렇죠? 카이제곱 분포의 pdf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카이제곱 분포. 자, 카이제곱 분포가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한다면 요거는 제가 아니 이따 설명할게요. 다른 펜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카이제곱 분포 이렇게 본다면 말이죠. 자, 제가 그냥 옛날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걸 볼게요. x, k 이렇게 넣을게요. 이게 카이제곱은 뭐가 있어요? 자유도가 있죠. 그때 카이제곱 분포의 PDF 기억 못 하시겠죠? 2의 2분의 k 감마의 2분의 k 분의 1 x 곱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1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 이런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고. 자, 이런 꼴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근데 이거 자유도잖아요. 우리 지금의 자유도는 뭐였죠? 자유도가 n이 아니라 2n이었죠.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2n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2n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2n. k 대신에 2n. 대신에 2n. 네. 그렇게 하고 나면 뭐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y만 들어가면 요 그림하고 요 pdf하고 여기 있는 식하고 모두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빠른가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 하단에 있는 것은 공학통계 1에서 학습했던 카이제곱 분포의 PDF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암기 못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걸 인용해 온 거예요. 자, 그럼 말이에요. 여기서 자 y가 앞으로 y가 있고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2 대신에 2n 대신에 요거를 2 곱하기 2n-1로 쓸 거예요.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감마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감마 함수는 감마 분포 1학기 이것도 1학기 때 학습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n-1 감마의 n-1 이런 식의 관계식을 갖고 있습니다. 감마 n은 n-1 감마 n-1 그렇다면 말이에요. 요거를 n-1 감마 n-1이죠. 요거 대신에 뭘로 쓰겠다? 감마 n을 방금 n-1 감마 n-1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n-1 앞으로 끄집어 나오고요. 여기. 그럴 수 있죠. 그다음 2 그냥 나오고 2n-1, 감마 n-1 이렇게 바꿔주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동일해졌죠, 거의?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중간중간 저한테 자꾸 채팅 주시는데 그냥 중간에 나갔다 오세요. 자꾸 화장실.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이건 뭡니까? 이제 여러분. 이것 또한 카이제곱 분포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자유도가 2n 마이너스 이렇게 된 카이제곱 분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유도만 달라졌을 뿐 카이제곱 분포예요. 여러분 어떤 분포든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그 부분은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그럼 남는 것이 2 곱하기 n-1만 남게 되고 그것이 요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한 장의 슬라이드가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조금 뒤죽박죽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전체적인 우리가 메커니즘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카이 제곱 분포의 PDF를 통해서 우리가 expectation y분의 1을 유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다 이해한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불편 추정량의 분산. 제가 혹시 얘기할 사람 없나요? 네. 그래서 최후 추정량과 불편 추정량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개념적으로 그린다면 결국 핵심은 말이에요. 요거예요. 불편 추정량은 이렇게 된다. 최후 추정량은 어딨냐? 최후 추정량 이렇게 된다. 즉 TTT분의 n이냐 TTT분의 n-1이냐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수리적으로 쭉 한 20분 이상 걸쳐서 설명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 유도만 잘할 수 있으면 뒷부분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께서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람다의 최후 추정량과 불편 추정량을 각각 유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그것의 분산에 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증명을 하지 않을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전부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구간에 대한 추정과 가설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y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E 람다 서메이션 tj인데요. 이것이 카이 스퀘어에 따른다예요. 자유도. 자, 여러분들 우리 통계 2에서 배우셨을 건데 카이 스퀘어의 합은 카이 스퀘어입니다. 이게 카이 스퀘어 분포의 굉장히 좋은 성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이에요. 요것은 결국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르니까 추정을 할 때는 우리가 양측 추정을 하겠죠. 카이 스퀘어 자유도는 2n입니다. 자유도. 1-2분의 알파, 2분의 알파로 추정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뭘까요? 바로 람다가 되겠죠. 우리가 추정을 할 때, 통계 2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추정을 할 때는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가운데 두고 나머지를 모두 양변에 넘겨라. 이거 배우셨을 겁니다. 관심 있는 거. 주로 관심 있는 것은 뭐예요? 모수죠. 그죠? 주로 뭐예요? 그리스 문자입니다. 나머지는 관심 받기예요. 그럼 람다 이렇게 두고요. 이 서메이션 tj로 나누어 주어라. 이거죠? 카이 스퀘어 2분의 알파 2n. 여긴 1-2분의 알파 2n.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신뢰 구간의 추정이 되겠습니다.
고작률의 구간 추정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다는 거예요. 앞의 3번 슬라이드는 점 추정이었죠. 점 추정일 때의 점 추정일 때 불편 추정량과 최후 추정량에 대해서 구해본 것이고, 이것은 이 람다 서메이션 tj가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람다의 신뢰 구간을 보시는 것처럼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이런 신뢰 구간이 되겠고요. 다음은 가설 검정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귀무 가설이 람다 제로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대립 가설이 어떤 고작률보다 작다를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가정하는 것은 항상 뭘까요, 여러분?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은 귀무 가설이 참일 때를 가정해요. 이건 아마 제가 통계 2에서 지겹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따라서 그때 검정 통계량의 값에 모고가와 귀무가설의 참일 때의 람다 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람다 제로 곱하기 서메이션 tj가 바로 자유도가 2n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데,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검정 통계량이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강력이 어떤 값 이하일 때, 왜냐면 고정률이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니까 기강력은 작을 때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역수를 취한 거예요. 람다 해분의 1은 커지겠죠. k분의 1로. 맞습니까? 부동원 반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람다 햇을 쓴 것은 아마 불편 추정량을 가져가기 위함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n이 아니라 n-1분의 서메이션 tj가 됐겠죠. 아까 앞에 슬라이드의 불편 추정량을 역수 취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가 결국은 n-1을 우측으로 넘기고 이 람다 제로를 모두 동일하게 곱해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서메이션 tj는 k분의 n-1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무엇을 했냐? 동일하게 이 람다 제로를 곱해준 것입니다. 그 시기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 람다 서메이션 tj는 무슨 분포? 카이스퀘어 분포죠.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은 결국 뭘로 온다? 카이스퀘어 분포의 값으로 오겠다. 이거 이상이 되면, 카이스퀘어 이거 이상이 되면 이것이 바로 기각역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검정 통계량이 바로 이 람다 서메이션 tj예요.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가 공학통계 2에서 학습했던 검정에서는 얘가 좌측 검정이면 얘도 작은 거여야 됐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가 나왔어요? 크게 나와요. 이게 기각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된 겁니다.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평균이나 비율 추검정했을 때와 달라진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작다가 대립가설인데 기각력은 작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희 검정 통계량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부동호가 바뀌었습니다. 부동호 반전이 일어났다. 기각력의 부동호 반전이 일어난 것이 다른 부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완전 데이터만 잘 이해하시면 뒷부분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전개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진태 왜? 그러면 그 대립가설이 부등호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나요?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바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 기각력이잖아요, 이게. 요 구간에 들어가야 기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뭐 맞고 틀리고 떠나서 우리가 근데 우리가 고정이 더 큰 걸 검정할 일은 없죠. 보통 작은 걸 검정하는 거니까. 작을 때 크게 나타난다. 만약 크다라고 하면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진 기계 부품 20개에 대해 수명 시험 실시해서 고정 시간을 다음과 같이 얻었습니다. 20개의 고정에 대해 얻었고요. 유의 수준 5%에서 신뢰 구간을 구하고 1%보다 작은지를 검정하라 이겁니다. 자, 먼저 총 시험 시간을 구해야 되겠죠. 총 시험 시간은 완전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고정 시간을 모두 합하면 되겠습니다. 자, 2.37부터 341.9를 모두 더하면 2333.75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최후 추정량과 불편 추정량은 뭐죠? TTT분의 N이냐, TTT분의 N-1이냐 그 차이만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왜 그런지는 제가 거의 3번 슬라이드에서 20분에 걸쳐 설명을 드렸어요. 이 이유는. 그쵸? 즉 TTT분의 N으로 가면 최후 추정량, N-1로 가면 불편 추정량 해서 퍼센트로 본다면 0.00857이니까 0.857%냐 0.814%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추정을 할 때 주로 점 추정을 하기보다는 구간 추정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구간 추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카이스퀘어 분포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이 서메이션 tj한 것은 어렵지 않게 아실 거고요. 자유도가 중요합니다. 이 n이에요. 우리 고장이 총 20개였기 때문에 2 곱하기 고장 개수 20개에서 40이 자유도가 되겠고 5%잖아요. 추정을 할 땐 양측이죠. 2.5%씩 나눠 가져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대칭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분포표에서 0.975 자유도가 40인 것과 0.025 자유도가 40인 것을 통계 분포표에서 찾든가 또는 엑셀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24.34 값과 59.34 값을 구할 수 있겠고 공학용 계산기 통해서 연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0.523%에서 0.127% 사이에 놓여진다. 고장률이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런 식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요게 아마 고장률을 추정하는, 우리가 람다를 추정한, 지수분포일 때 람다를 추정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 되고, 중간고사 때도 이 부분은 제가 손을 연상하고 시험을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줌으로 시험을 본다고 했었는데요. 공학용 계산기만 제가 허용하도록 할게요. 엑셀이나 그 이외의 인터넷 활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으로 여러분 그 모니터가 비춰지게 해서 LMS를 전체 화면으로 다른 채팅창 이런 게 뜨지 않게 전체 화면으로 해서 시험을 응시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예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보다 작은지를 검정하래요. 자, 우리가 귀무가설은 항상 이퀄이 들어가죠. 람다가 0.01이다. 대립가설은 작은지니까 0.01보다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의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 람다 서메이션 tj가 검정 통계량이 되겠고 이때 람다 제로는 바로 귀무가설이 참일 때의 값이에요. 귀무가설이 참일 때 1%가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0.01에 2337.5에서 46.675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작은 거를 검정하지만 기각력은 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46.675보다 카이스퀘어 값보다 검정통의 값이 더 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때 5%니까요. 0.05 자유도가 40이죠. 값을 찾아보니까 통계 분포이 55.76이래요. 이걸 만족하면 기각인데 이걸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기약할 수가 없다. 이거 보시면 바로 쓰시는 거예요. not reject HO. 기약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존의 1%로 가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학생들이 지금 잠깐 들락날락해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따라서 귀무가설 HO를 기약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예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1교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의 동영상은 제가 이제 더 이상 저장하지 않고요. 동영상 스탑하고 바로 제가 LMS에서 10분간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